네,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은 유병원이 확실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 네,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부검 결과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범죄심리 전문가 이용혁 건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유병원이 맞다. 오늘 발표에서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개인 식별 생체 정보를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해서 확인했다는 점. 그 첫째가 이 치아의 특이성, 아마 그 상하과학도 아마 봤을 것 같고요. 또 보철물이 이제 맞는가. 근데 유병원이 어떤 공식 치과 의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1년 전에 이 유병원을 치료했던 그 치과 의사가 함께 대동을 했고 특히 나오기 전에 먼저 그 관련 혹시 기록이 있으면 먼저 제출을 하라라고 해서 이제 국가수가 그것을 받고 나서 일치하는지 여부, 소위 말해서 골든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빨 그것도 확인을 했고 보철물이 이제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치열에 대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DNA 그 정보를 한 군데도 아니고 뼈, 그다음에 남아 있는 근육, 그리고 그 치아를 통해서 역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신장도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그 159.6cm인가요? 뭐 그렇게 정확하게 대략 추정되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그 유경희 씨죠. 그 동생의 오감열 씨와 함께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그 가족도 그 유병원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유병원의 그 여부는 그 과학적 증거에 기하면 100% 일치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문도 뭐 확인했다는. 그렇죠. 지문도 역시 지문까지도 이제 확인이 돼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과학이 할 수 있는 생체 식별 정보는 아주 적절하게 다 활용이 되었다 생각됩니다. 김 변호사님도 뭐 의심하지 않습니까 전혀? 전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병원 본인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DNA가 가장 이제 DNA가 99% 뭐 거의 100%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DNA 자체를 일단 발견된 시체에서 채취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 또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서 채취를 했었고, 유병원의 집무실, 그 다음에 순천 송치째 별장에 있는 숲속의 추억, 거기서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채취를 했었고, 또 DNA 검사 기관이 지금 국과수에 했을 뿐더러 일부 DNA는 또 대검찰청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을 달리해서 여러 군데서 채취한 DNA를 가지고 상호 이렇게 교차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DNA 검사 결과가 워낙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이 뭐 제기했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그 전부터 이제 시신을 봤다 이제 뭐 DNA 검사를 박지원 의원도 믿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어제 얘기하면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 전화 통화를 몇 통화를 했었는데 어르신들 기억에는 이게 유병원 얘기가 나오기 한참 시끄럽게 전부터 아마 그 전 시점에 그 시체가 발견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어르신들 얘기가 매돌이다. 정확한 지금 시점을 지금 얘기는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기억이 조금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하여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르신들 제보 내용 자체가 무슨 분명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6월 12일 날 발견이 됐고 실제로 유병원이라는 게 확인된 게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알려진 거니까 기억에 약간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시신의 부패 상태가 너무나도 많이 훼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유병원이 맞다라고 하지만 일단 사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런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적어도 어쨌든 유병원인가 여부는 이제 분명하게 그 100% 밝혀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변사체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그 발표에 의하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인이 불분명하다, 판정 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MDCT라고 하는 그 다층 사실 이제 CT 촬영 기법이죠. 즉 뼈의 외부의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예를 들면 충격을 받았는지 또는 흔적의 어떤 이렇게 긁힌 것이 있는지를 이제 면밀히 관찰한 결과 적어도 뼈에 있어서의 어떤 외부의 충격은 없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떤 뭐 두개골을 혹시 이렇게 맞아서 네. 사망을 했거나 또는 가다가 어디에 떨어져서 머리에 뭐 충격을 받았거나 예. 이런 뼈에 대한 손상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분명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독극물에 의한 혹시 그 사망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죠. 예. 독극물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는데 다 이제 음성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 독극물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망 원인이 무엇이겠는가에 있어서 이런 나머지 하나의 몇 가지 의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혹시 칼이나 네. 뭐 다른 어떤 흉기를 사용해서 장기의 그 중요한 부분, 뭐 심장일 수도 있고 다른 장기를 손상시켜서 그것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는 밝히지 못한 거죠. 네. 그 이유가 이 사체의 그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이제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데는 결국 이제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목을 조르는 이런 질식의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여기 보면 치골이라고 이제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만삭 부인 살해 사건에 있어서도 치골에 손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는가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뭐 치골에 대한 이제 그 손상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것에 있어서 어떤 다른 연 조직이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이 질식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판단 불능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유병원은 맞지만 그 사망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수의 입장이었죠. 네. 자, 뭐 근데 질식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저 목뼈는 부러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없다고 질식사가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뭐랄까 우리 이제 군대 뭐 전투 영화 같은 거 보면 특수요원들이 이렇게 목표를 확 이렇게 꺾는다든지 이런 이제 뼈에 어떤 충격이나 금이 갈 정도 강한 어떤 네. 매력 이런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통상적인 어떤 질식사 좀 미약한 힘이 가해져서 질식하는 네네.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연골이 남아 있어야만 이 연골의 상태를 보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연골은 다 부패되고 썩어버려서 더 이상 이렇게 파악할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질식사 중에서도 목을 맨다든지 어떤 강한 외력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질식사 가능이 100%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게 아까 국가수 발표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 발표로 이런 음모론들이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음모론의 본질이 이제 지금 유병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음모론, 그러니까 시신이 바꿔치기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음모론은 과학적으로 워낙 분명하니까 네. 이제 당연히 잦아들 것 예. 같은데요. 네. 그러면 유병헌이 어떻게 죽었냐? 사실은 국가수에서도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자연사냐, 병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만약에 그러면 타살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어떻게 죽였느냐? 예.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음모론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증폭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국가수 발표 중에서 하나 또 우리가 착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그 막걸리병하고 그 소주병에 소주병, 예. 그 안에서는 독극물이 없었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상태에서 유병헌이 스스로 그 예를 들면은 그 병에다가 뭐 독극물을 탄 것을 마셔서 자살을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을 우리가 네,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조직 과다 손실, 사인 규명 어려워. 이게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얘기로는 뭐 백골하다, 뭐 네. 부패다 이게 아니고 뭐 사후 손괴 뭐 예, 이런 사후 표현을 손상.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도의 시신이 고도로 손상됐다 뭐 이 정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곤충이라든지 동물에 의해서 이제 예. 많이 이제 훼손됐다 이제 예, 이런 아까도 보셨다시피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근육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밖에 부분 이렇게 이제 마르고 딱딱 굳어버린 이 피부 부분은 남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뼈 뒤에 이제 뒤쪽 이 뼈에 이제 근육 부분은 좀 남아 있고 그런 네. 상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뭐 심장이라든지 내장 이런 장기들이 이제 완전히 다 썩었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사인 규명할 방법이 뭐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없는 겁니까? 이제 뭐 시신도 이제 유족들한테 이제 넘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국가수가 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 물적 증거에 관한 최신 첨단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판정을 한 것인데 네. 물적 증거에 있어서는 사실 자살, 타살 또 어떤 그 원인을 판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이런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인적 증거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결국 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죠, 말. 구술 증거. 예. 즉 내가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결국 이제 이 얘기는 지금 그 측근들을 이제 검거를 해서 이제 말 자백이라든가 어떤 전문 증거를 확보하는 이 인적 증거에 대한 확보가 또 하나의 이제 과제라고 그러니까 봐야 되겠죠. 오늘 판단된 것은 네. 시신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몇 가지가 밝혀진 거죠. 예. 어쨌든 그 망치라든지 뭔가 외압에 의한 강한 네. 타격에 의한 살인은 아니다. 어떤 사망은 아니다. 그 다음에 독극물에 의한 사망도 아닐 것이다. 이제 요 정도 전제를 이제 소극적인 것을 한 두세 가지 이제 전제해놓고 이제 시신은 이제 시신 상태는 여기에서 판정이 목졸림도 일단 가능성은 뭐 아닌 좀 것 같다. 비교적 적어 보인다라는 네. 정도고 이제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행적 경로라든지 주변에 어떤 관련되는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결국은 거꾸로 역추적해서 이 사망 원인을 밝히고 혹시 뭐 살인이 있었다면 살해 동기를 밝히고 그런 작업을 경찰 검찰이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보실까요? 독도 없다, 술도 안 마셨다. 그런데 왜 근처에 시신 근처에 술병이 놓여 있었을까?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술병 안에서는 어쨌든 독극물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독극물 반응은 그죠? 그렇죠. 근데 왜 옆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측을 또 자아낼 수밖에 없는 네네. 것인데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갈증 해소용으로 뭐 네. 물을 담아주지 않겠는가 물병 뭐 그렇게 네.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유병원은 이제 먹지 않았지만 혹시 바깥에 나와서 뭐 제3자와 어떤 뭐 조우를 뭐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다면 네.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 과학적 증거만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왜 저 소주병과 그 막걸리 병을 저렇게 급박한 상황에도 자기 그 가방 안에 두었어야만 했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면 유병원이 저렇게 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또는 타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자살인 척 뭐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가공적인 그와 같은 어떤 증거들은 아닌가라고 뭐 또 다른 뭐 추정을 뭐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 입세주병하고 막걸리병에서는 지금 독극물 흔적은 없다 그래요. 네네. 예. 그리고 거기서 술 기운도 안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정해 본다면 굳이 추정을 해본다면 그건 물병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예. 보혜 골드병에서는 그게 2007년도에 단종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거기서는 술 기운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술을 어쨌든 술이 들어있는 상태로 이제 거기 현장에 왔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유병헌이 마셨겠느냐 아니면 제3자와 같이 마셨겠느냐 혹여 제3자가 있었다면 제3자가 마셨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추리가 가능성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밝혀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세모 스쿠알렌병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쿠알렌병 표면에 지금 유병헌의 유전인자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병헌이 최소한 이걸 가지고 왔고 만졌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까 국과수 설명대로 한다면 팔이나 동물이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생각한다면 유병헌이 가지고 와서 스쿠알렌은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을 확률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지금 아까 국과수는 그 정도 상황까지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국과수의 얘기를 오늘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제 유병헌이 이제 맞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뭐 이것도 아니다. 뭐 목졸림도 아닌 것 같다. 외력에 의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또 뭐 독극물에 의한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부패는 뭐 그 정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드는 생각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쓰러져서 저체온증으로 자연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유추가 가능한 것 뭐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가설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뭐 또 아까 이 교수님 말씀도 저도 얼핏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여 타살 그러니까 뭐 정말 칼로 장기를 찌르고 이제 뭐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다 이런데 그런 상황은 지금 국과수 부검으로 판정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지금 동시에 있는 거고 이제 다만 오늘 국과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 시신이 누워있는 저 상태 있지 않습니까? 네. 다리가 반드시 네네. 모아져 있고 신발이 벗겨져 있고 양말도 벗겨져 있고 그러면 이 다리가 반드시 모아 있고 이렇게 두 다리가 모아져 있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국과수는 어떤 경로나 어떤 원인으로 저렇게 됐는지 시신이 저 상태로 굳어져 있는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외부에서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서 저렇게 다리가 모아졌을 것이다. 지금 그런 추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과수에서 사실은 그 점을 조금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김 변호사님
보신 경험상 통상 어떤 상태가 자연스러운 겁니까? 저렇게 똑바로 펴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요. 근데 약간 좀 다리가 좀 벌려져 있어야 됩니다. 약간 좀 벌려져 있어야 말 것 같고 다리도 저렇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쭉 뻗어져 있는 것도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예. 특히 지금 뭐 저체온증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추위를 이제 많이 느낀다고 봐야 되는데요. 만약 저체온증을 네. 한다면 그래서 상의는 저렇게 두꺼운 것을 네. 입고 있는데 그 맨발이거든요. 그렇죠. 양말도 벗어났고 신발도 양말을 벗어났고, 벗어났다. 예. 추운데 그 양말을 벗어났을까라고 하는 일단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국가수에서는 이상탈이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사진의 모습을 보면은 네. 이게 또 말려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하의도 이를테면 밑으로 뭐 좀 내려가 있는데 네. 과연 그 추운데 과연 그 순간적으로 뭐 밑에도 내리고 위에도 내리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 부분이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저 모습 자체가 손이 저 오른손으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그 등 뒤로 이렇게 있는 모습 자체도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다. 근데 그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모자 자체가 마치 그 베개를 비고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저기 보여지는데 그러면 저 얘기는 뭐 일부의 살해 사건에서긴 하지만 네.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당한 인적인 어떤 애착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부득이 끔찍한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애처로움 또 나름대로 존중, 배려 때문에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베개도 비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행위를 좀 하긴 하는데요. 네. 혹시 그럴 우려와 가능성 없는 것인지에 대한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 좀 사진을 보고 이제 현장 부분은 국가수의 영역은 아닌 거죠. 국가수가 근데 저런 저 것도 좀 봐야 되는 시신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 사실은 경찰도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네. 국가수 의사들이 예. 부검을 많이 해본 의사들이 저건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결정적으로 저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가방의 지문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건 이제 경찰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국가수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네. 어쨌든 휴대 물체들도 국가수로 지금 가긴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추위를 느꼈다면 직선거리로 25m의 이제 민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민가에서는 이렇게 나무 때문에 네. 요 저 시신이 있었던 현장은 잘 보이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근데 어쨌든 직선거리로 25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네. 그리고 불빛이 저녁이라면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또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이라면 그 정도로 뭐 탈진 상태라면 거의 본능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처마밋이라도 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게 아무리 쫓기고 있고 민가로 내려갔을 때 혹시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생존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생존이 먼저겠죠. 근데 다만 네. 이제 우리가 저체온증을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네. 심장 온도보다 뭐 예를 들면 뭐 35도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서 예. 그 주변의 온도 자체가 뭐 25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다소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뭐 정신을 잃는 경우도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정신을 잃어서 저체온증과 관련된다면 네. 그래서 뭐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한데 그런데 저 자세를 보면은 정신을 잃고 그런 갑자기 자세, 쓰러진 자세는 그런 아니라는 모습들이 거죠. 아니란 예. 말이죠.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라고 하면 그러면 누워 있다가 뭐 그대로 저체온증과 연관이 돼서 그러면 사망을 했었다. 뭐 이런 뭐 추정은 뭐 가능하긴 한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들 자체의 어떤 부자연스러움으로 보면은 근데 또 과연 이제 저체온증이 그러니까 시신의 모습 자체가 지금 제일 좀 의문이 많이 가는 대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정황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가령 현장에서 지갑이나 돈이 지금 한 푼도 발견이 안 됐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도 없고. 휴대전화도 예. 없고 본인의 안경도 없고. 근데 최소한 지금 저기서 그 숲속의 별장 탈출을 할 때 네. 그 안에 지금 돈이 한 8, 9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10억, 예. 네, 10억 정도. 있었죠. 근데 500만 원짜리 한두 뭉치 정도는 아무리 급해도 갖고 나가야 맞거든요. 검찰 수사관들도 다 현장을 떠난 이후에 지금 간 것으로 네.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돈이 지금 일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결합을 해서 본다면 어쨌든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자살 내지 자연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석연치 않다. 그렇군요. 타살 가능성은 좀 높아 예.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다른 뭐 저런 과학적 증거 이외에 네. 지금 만약에 5월 말에 사망한 것으로 보면 그러면 6월 달부터 유병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거 예를 들면 그 망명설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미랑 브로커와 접촉을 했다든가 네네. 또는 프랑스에 편지를 보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연 이제 그 누가 했겠냐는 거죠. 이미 그 사망을 했는데 사고사 또는 자살로 사고를 했으면 그와 같은 행위가 없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사실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건 누가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뭐 타살과 관련된 어떤 측근들이 사실은 그와 같은 일을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죽여놓고요. 죽여놓고. 왜냐하면 이미 그냥 죽어서 이제 아무 일이 없었으면 물론 타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네.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유병원이 살아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점, 예. 이 점에 대한 설명 자체가 결국은 측근에 의한 어떤 행위라고 해야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이 조그만 밀폐 공간 안에 이제 돈 가방들이 있었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라벨은 발견이 4번, 5번. 네, 예. 4번, 5번. 근데 지금 검찰도 사실은 신여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텐데 그러면 4번, 5번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1, 2, 3번도 있었을 것으로 지금 네.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송치죄 별장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없거든요, 보면. 네. 그럼 1, 2, 3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1, 2, 3번뿐만이 아니고 네. 사실은 4, 5번 뒤에 6번, 7번, 8번, 9번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있죠. 논리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뭐 도피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뭐 100억 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지금 가방 하나에 10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10개라고 하면 이제 100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번, 5번에 1억 5천 없어진 것만 이렇게 국한될 것이 아니고 1번, 2번, 3번도 없어졌다. 또는 6번, 7번, 8번도 혹시 있을지는 않을 것인가 라고 하면 어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변사와 네. 관련된 또 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 근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검찰 경찰이 밝혀야 될 부분들이 첫째는 뭐냐면 그 돈이 과연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예. 가지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저 시신의 형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사라든지 병사로는 안 보인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가능성들, 아까 말씀드린 뭐 소지품이었고 휴대폰이었고 지갑이었고 돈이 없고 뭐 이런 상황들하고 결부해서 보면 타살 가능성을 그냥 지레 배제해버리고 이 상태에서 내사 종결을 한다. 이거는 상당히 좀 무책임한 행위로 보여지고 좀 상당히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어쨌든 지금 그 수색이 5월 25일 예. 밤 이제 11시 30분에 종료가 됐고 네. 그럼 그 시점부터 이제 유병원이 바깥에 나왔다라고 하는 추론이 지금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언제까지냐면 5월 26일 오후 3시까지. 왜냐하면 3시에 이제 경찰이 거기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예. 대략 이제 15시간을 봤을 때 그럼 나와서 유병원이 할 일이 뭐냐? 예. 조력자한테 전화를 네네.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추정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핸드폰 그 지역에서의 어떤 내역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그 1km 반경 내에서 네. 여러 가지 단서가 또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주제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주제어를 보고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못 밝힌다. 현장이 답이다. 두 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걸 추리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 뭐 별장도 가봐야 되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도 가봐야 되고 다시 한번 이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어제 지금 안경 해프닝 그것도 예. 경찰이 한 200명 정도 투입돼가지고 현장을 지금 샅샅이 훑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안경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잘 좀 샅샅이 좀 여기 지금 뭐 이게 숲속의 네. 추억 별장도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다시 보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검찰에 기기 구속돼 있는 신여인에 대해서도 경찰이 아마 지금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것 같고 예.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숲속의 별장 뒤쪽에 가면 그 기차 철로로 쓰이던 터널 형태의 어떤 공간이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공간 안에도 보면 보헤골드 뭐 소주병 같은 것도 좀 떨어져 있다 그러고 그래서 아마 경찰이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 상황을 싹 제대로 훑으면서 조사를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국가수에서 발표한 이와 관련한 그 발표 내용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 부검을 해가지고요 사연을 갖다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 및 시신 부검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법학적으로 뭐 꼭 법학의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영어로는 best guess, 즉 최선의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선의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체에서는 사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단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문제가 현장에 단서가 있다. 뭐 이런 근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신이 예. 있던 현장이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동 단계에서 이 출동했던 형사 당직반 경찰관들이 이걸 그냥 너무 행여 병사자라고 너무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보존 조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신 발견했을 때 곧바로 법의학자들이 가서 국가수 요원들이 가서 봤다면 정말로 많은 것을 건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상 상당 부분 지금 훼손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물건들도 실은 경찰이 이제 사진 찍고 그냥 장례식장에다 맡겨놨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도 없어졌고요. 지팡이도 이제 경찰이 그냥 두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이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고. 그래서 아쉬움은 많이 남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나마 그 주변 현장을 샅샅이 한번 다시 훑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게 그 사건의 그 재구성을 이제 현장부터 이제 거꾸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 말씀처럼 그 당시에 아주 정밀한 어떤 그 현장 검증 촬영을 얼마큼 했는지, 그러면 토양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또는 그 풀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발견되어 있던 곤충은 또 어떤 것이 뭐 있었는지 등을 보면 얼만큼 그 장소에서 이 시체가 머물렀는지 등을 한번 과학적 추론도 이제 가능할 텐데 처음 사진 자체도 지금 조금 뭐 여러 가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확히 재구성하는데 그 많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부실 수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된 셈인데 유병헌 사망 사건을 최재경 인천지검장까지 이제 물러났습니다. 이제 사령탑이었는데요. 전남경찰청장 물러났고요. 순천경찰서장도 직위 해제됐는데 뭐 수사가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걱정스러워요. 아니 뭐 지휘부에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얼마만큼 유능한 현장 요원이 투입되고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하는 문제니까요. 뭐 지휘부 몇 명 바뀌었다 그래서 뭐 별 상관은 없는 문제 같습니다. 네. 짧게 이웅혁 교수님께 그 유대교는 어떻게 자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계산적으로 자수를 한다라고 해서 뭐 득이 되는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형량이 뭐 많이 바뀌지 않을 테고 구속돼 있던 어머니가 석방되지 않을 테고요. 다만 어떤 그 장남으로서의 여러 가지 심정적인 것 또는 어떻게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했는데 내가 계속 도망을 가야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주변인이 어떠한 조언을 해주느냐 이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출신 김경진 변호사, 범죄심리 전문가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